더 또 살펴보죠. 397페이지 5번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 요약집 315쪽하고 316쪽에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요약집 통해서 중요한 거 눈으로 한번 찍어봅시다. 315페이지하고 316페이지. 자,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노령화로 농사짓기가 쉽지 않아서 임대차가 좀 중요시돼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먼저 농지 소유자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작용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농사 짓기 싫으면 팔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원칙은 금하고 있으나 외주로 허용되는데 허용되는 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럴 때만 가능하다. 그 사유 중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추려놨죠. 허용되는 사유 1번 나이가 몇 세 이상 되고 농사 짓던 기간이 몇 년 지나면 임대 사용되가 가능한가? 60살이 되어서 바로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 넘는 농지일 때는 가능한가? 5년. 동시효권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첨농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임대를 한다? 사용된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첨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업을 하는 것을, 임대하는 것을 업을 하는 자에게도 임대 사용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되는 경우에도 임대 사용대가 허용되고요. 특히 마지막에 농사일 같은 거 짓다가 농사일을 하다가 부상당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치료를 한다. 이것은 곧 아까 농지 위탁경영 사유이기도 했어요. 농지 위탁경영에 해당하는 사유들은 다 농지 임대차 사용돼도 가능한 사유들이 됩니다. 그래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한다든가 교도소, 구도소, 보호감호실에 수용 중이다든가 3월 이상 국외에 여행 중이다든가 농업법인 청산 중에 있다든가 질병치료, 취약, 선거로 인한 공직 취임이 있게 되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농지 임대 사용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자, 이때 농지 임대 사용대가 허용됐을 때 계약을 통해서 맡기는데 계약은 구도계약은 안 되고 서명계약이 원칙이다 체크하시고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두 가지 조치만 있으면 그 임대차, 농지 임대차 계약은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인 효력이 생깁니다. 어떠한 조치가 있으면 되냐? 주택 임대차 법에서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하고 똑같아요. 일단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농지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가서 관할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우리 농지 임대차 한 사람입니다라고 확인받고 그리고 농지를 넘겨받아 인도받아요. 그 다음 날이면 농지 임대차 효력은 제3자에 대해서 생깁니다. 두 가지 조치만 하면 돼요. 시구 읍면장한테서 우리 농지 임대차를 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기록해놓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하여 농지 임차권은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가로 3번은 이제 시구 읍면장이 농지 임대차 확인대장을 갖춰놓고요. 이렇게 임대 확인을 요구하면 그 대장에다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 가로 3번 참고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기간은 중요하죠. 자, 임대차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 이상을 하냐? 3년 이상. 아까 대리 경작기간도 그랬잖아요.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은 보장해 주라고. 왜? 걸음발은 3년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3년을 꼭 기하시고 다만 자기의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물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하려는 자에게 빌려주려고 한다. 이모작을 위하여 농지의 임대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몇 개월 이내만 되는가? 8개월 이내. 그거 봐두시고 이런 경우 아니면 3년 이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넘어가 보시고 그런데 서명계약을 해라고 했잖아요. 계약서 보니까 깜빡하고 계약기간이 안 정해졌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또 써놨는데 1년을 써놨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임대차 기간을 계약서에 따라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게 기록해놨다면 몇 년으로 약정으로 간주해서 임차인을 보호해 주자? 3년. 그 다음에 다만 가로 3번은 이제 특례예요. 이것은 임대인이 농지 소유자 임대인이 되겠죠. 농지 소유자 임대인이 지금 부상돼 가지고 3월 이상 치료를 한다. 아까 위탁경영 사유 있잖아요. 위탁경영 사유. 그런 사유로 임대를 하게 될 때는 굳이 3년까지 갈 필요 없어. 6개월 동안 치료받고 나오면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도소 뭐 어떤 분은 6개월만 사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2년 사다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면 나와서 농사 질 수 있으니까 굳이 3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 이런 겁니다. 속뜻이 임대인이 여러 가지 그 부상당해서 3월 이상 치료해야 한다. 교도소가 수용당했다. 지금 3월 이상 해외여행 가신다. 이럴 때 그럴 때는 굳이 3년 이상 할 필요 없고 그 기간을 3년 면허 정할 수도 있다. 이때 3년 면허 좀 맡아주라라고 바로 임차인이 맡아서 농사 짓게 됐다면 임차인 나 3년 미만은 농사 짓고 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에게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바로 임대차 기간 끝난 때에 이전의 계약과 똑같은 조건 하에 재계약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파기하고 싶으면 임대차 기간을 임대차를 파기하고 싶으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임대인은 땅 주인. 그 다음에 5번 임대 농지 양수인은 이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강으로 간주해서 임차인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 거. 3년은 보장해야 된다는 거. 6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는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규정은 사유 농지에 대하여 적용을 하자 해서 두고 있는 규정이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국유재산인 농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지, 공유농지 이런 재산인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이 규정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우리가 임차받아 농사진다. 그때는 임대차 기간 3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1년 농사 뺏길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거 봐두시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는 핵심 요약을 잘 정리하면 금방 풀려요. 자,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 사용대차 뜻은 시험에서 안 물어보지만 뜻은 알죠.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차이는 임대차는 유상 사용대차는 무상. 그 정도는 차이는 민법을 통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 임대차 계약이든 사용대차 계약이든 반드시가 아니라 원칙은 무슨 경우라는가? 서명계약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말 중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바로 임대차 계약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거. 어떤 조치가 있으면 되냐? 두 가지. 확인받고 시군면제가 들어가서 확인받고 농지 인도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읽어보시고 임차인의 불응하면 효력이 없다 했고 그 다음에 4번 자격농지를 농장이 정하는 이모자를 위하여 몇 개월 이내만 임대 가능하냐 8개월 이 경우를 빼고는 임대차 기간은 원칙 몇 년 이상가 3년 만약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작게 해서 3년으로 약정을 본다. 그래서 5년이 3년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6번과 7번 6번은 기출문제인데 농지의 대리경작과 임대차 나있죠. 틀린 거 1번 아까 했습니다.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없으면 몇 년을 보장해야 하는가 3년 2번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 원칙 3번 임대 농지 양수는 임대인의 지를 고스란히 승강하고 간주 그 다음에 4번 지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아까 이건 일정 목적 가지고 놀고 있는 농지죠. 휴경하고 있는 농지죠. 이런 것은 대리 경작을 정할 수 없다. 있다 하면 틀리겠습니다. 없다. 맞고요. 5번 바로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기 농지를 임대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기출문제인데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7번 아까 대리경작 팠죠.
자, 틀린 거 312회 팠으니까 1번 대리 경작자 지정 예고했다 잠시. 지정 예고에 대해서만 이의제기가 하나지 지정해버리면 이의제기 안 받아준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지정 예고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가 있는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예고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장소 고청자 이의제기. 나 농사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대리경작 지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 이의시정할 수 있고 시장소 고청자는 이의시정 받고 나서 7일 내에 답을 주면 됩니다. 2번 아까 했고 3년 3번 중요하죠. 대리경작은 토지 사용료로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가 갖다 줘야 되냐? 10%. 이 수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갖다 주는 시기 4번 지급 시기라는데 수확일부터 2개월에 갖다 줘야 된다. 근데 받기 거부하고 뭐 곤란하면 공탁하면 끝나죠. 5번 대리경작자 지정 순서입니다. 대리경작자 지정할 때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냐. 마지막에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말이 다 펀치 잡고 우선은 바로 농업인 농업법인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는 2순위자예요. 인근 지역의 농업 생산자체 그 다음에 학교 농사를 경작하기를 원하는 자, 그 농지를 경작하는 원하는 자, 이자들은 2순위자지 우선순위자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 말로 하면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지정한다. 이거는 2순위다. 그 다음에 8번도 반복되고 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점수 그냥 주려고 냈던 것 같아. 농지법 영상 조문 일부 그냥 그대로 갖다 조문 써서 가로 넣기 쳐버렸죠.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가. 1번 유효농지의 대리경작자는 바로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갖다가 농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토지 성분을 갖다 주면 되냐? 10%. 쌀 10가마를 수확하면 한 가마를 갖다 주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바로 농업진흥 밖의 농지를 농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해당 농지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의 절반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5천만. 이거 50%합니다. 그래 농업진흥제 밖에 있는 농지를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전용하다 걸려버렸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농지가액입니다. 그 토지가 농지죠. 그 농지가액이 1억이면 1억의 절반을 벌금으로 부과해도 할 말 없다. 5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D급 이 시장소 구청장이 농지처분 명령권자인데 처분명령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서 이행 강경을 부과되는데 농지 이행 강제금은 농지가액이 몇 퍼센트요? 20%.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이죠. 넘어갑시다. 1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314쪽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 지정과 운영 이것은 기출문제인데요. 자 314페이지를 한번 보고 봅시다. 314페이지 농업진흥지 지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것 정도는 눈으로 좀 찍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농업진흥적 지정 그 제목 있잖아요. 그냥 한번 써봐요. 농지법 이렇게 써놔요. 옆에다. 농업진흥 지정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가? 농지법이다. 이렇게 번지수를 꼭 알아두시고. 농지법이지 국토개법 아니다.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농업진흥적이 아닌 농림적 지정을 공부했잖아요. 농림적 지정은 국토개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용도적이에요. 용도적. 알겠죠? 근데 이것은 국토개법에 따른 용도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농지법이 있다 이렇게 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진흥적은 농지 중에서도 보존을 해야 할 농지에 따라 지정하는 바 농지 중에다가 지정할 때 누가 지정권자냐? 지정권자 아실까? 시도의사. 농림축산식품장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장은 승인권자예요. 승인권자. 여기 시도의사가 자기 관할구역 내에 있는 농지 보존처 지정할 때 미리 농장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 떨어져야 농지에다 농업진흥을 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하고 지정권자 꼭 구별. 이때 시도사가 농업진흥지다라고 지정하게 될 때는 이 지역을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농업진흥구역, 하나는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농업 자 이렇게 우리가
경지정리 사업 끝난 농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예쁘게 농지.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예쁘게 농지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계단식으로 된 농지도 있고. 그때 이 농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농사만 짓도록 규정해서 농지 보전차 넓게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농업진흥지를 하죠. 이렇게. 이걸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된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이때 이쪽에 있는 농지하고 이쪽에 있는 농지는 행위자 면에서 어디가 더 개발하기가 쉬울까요? 여기를 농업진흥지역 안쪽에 있는 농지,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애허지역에 있는 농지인데 어디가 개발이 쉬울까요? 박이죠.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박. 자, 그 다음에 이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바로 이렇게 농지가 집단에 대해서 주로 농사만 지세요라고 더 세게 보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이 농지에다가 농지 보전차 지정을 해 나가는 구역, 이걸 무슨 구역이라 할까요? 구역이라. 농업진흥구역. 뭐라 한다고요?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을 한다. 알고 계셔야 돼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농지 보전하자 할 때 거기다 친 것이 농업진흥구역. 이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즉 여기에 쓸 물, 확보차, 그리고 수질을 보호하기,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용선확보,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그리고 수질 보존차 그 옆에 있는 농지 여기다 지정 것을 뭐라 할까요? 농업보호구역.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오케이? 그래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그래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은 또 어디가 더 개발이 그나마 좀 쉬울까? 행위자에 완화될까? 여기 보호구역. 여기가 더 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또 해제한다. 다 누가 한다 이거? 시도사 하는 거예요. 시도사하고. 근데 시도사 망문에 지정할 수 있다. 미리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받느냐? 농림축산식품장관, 농장한테. 그래서 이 관계하시고 이때 시도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했다. 그때 지정할 때는요.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천국토가 이렇게 있다. 천국토가 있다면 도시역이 있고 비도심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이 있고 도시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이 있는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지정돼 버렸다. 그 안에 농지가 있다. 이건 농지종 협의가 이미 마쳐진 농지죠. 그러니 농지 전용이 허용되는 땅인데 보존차 여기다 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 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녹지지역에다가는 지정할 수 있어요. 녹지역에 이렇게 농지가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고 여기 당연히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 녹관 농자의 농지에다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지정가 아니다. 그리고 이 녹지역 중에서 어느 녹지역은 또 지정할 수 없는가? 자, 특별시가 있고 6대 광역시가 있고 세종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 8대 있는 시군에 있는 녹지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 따른 지정 못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특별시 녹지에 따른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6대 광역시 여기
광역시 안에 이렇게 광역시 안에 녹적이 있다. 녹적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디는 녹적 중에서도 전부탄가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 농업진흥적을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농지. 그러면 이 농지 적게 팔고 싶을 때 딱딱 팔릴까요? 잘 안 사갈까요? 누가? 잘 안 사갈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농사를 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편입된 농지 소자들 얘들 학자금도 필요하고 뭐 용농자도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농지의 소유자인 농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농지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적 안에 소자원 농지소자는 농지소자의 농업비는 바로 농지에 대하여 매수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매수할 수 있을까요? 한국농어청사에 알아두시고 한국농어청사 이때 한국농어청사에서는 매수를 받게 되면 꼭 살 의무는 없지만 사게 됐다 그럴 때 매수가격 만약 산다면 예산이 뒷받침돼서 산다면 매수가격은 어떻게 해서 정할까요? 그렇죠. 감정가 감정평가업자를 동원해요.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이걸 기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아까 농지 처분 의무를 받고 있는 농지소자가 1년에 팔아야 하는데 안 팔다가 걸렸어. 그래서 6개월에 파세요라고 다시 농지 처분인사가 들어갔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 이행 강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행 강령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농어청사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매수를 받았던 한국농어청사는 살 의무는 없지만 사게 될 때에는 그때는 매수 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처리하는가? 공시가, 개별 공시. 이건 감정가. 이건 약간 높게 생각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차이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농업진흥적 안에 있다가 바로 농업진흥적 안에 있는 땅에 따는요 바로 단독택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단독택 순수 단독택 건축할 수 있어요. 알겠죠? 단독택을 건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래 단독택도 콩마는 단독택이 1,000평대 미만 얼마요? 1,000 전용면 그 대지 밀어가지고 대지 밀어서 바로 1,000평대 미만은 미만 단독택을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농업진흥적과 관해서 농업진흥적을 해제할 때도 누가 해제하느냐? 시도사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바로 314페이지 나오죠. 314페이지 쭉 나와 있고 이거하고 314페이지를 볼 때는 저 뒤에도 하나 보셔요.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거기다 써놔요. 346페이지 346페이지 그래 농업진흥적을 공부할 때는 거기도 좀 보시라. 346절 한번 가볼까요? 346 보면 농지법상 그 한 필지의 토지가 두 개의 장소에 걸쳐 있는 경우에 적용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요. 거 보면 자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한 필지 토지가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는 농업진흥적 밖에 하고 규제가 센 농업진흥적에 걸쳐 있어 이렇게. 근데 이 걸쳐 있는 정도가 바로 여기가 세다고 보는 농업진흥적 쪽에 걸쳐 있는 정도가 330제곱미터 이밖에 안 된다. 여기가 한 100 걸쳐 있고요. 여기가 뭐 이렇게 얼마가 걸쳤든 불문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00만 걸쳐 있다면 여기 100은 더 농업진흥이죠. 농업진흥 밖의 땅은 밖의 행위자. 따로따로 이행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이쪽 적은 것은 이쪽으로 밀어줘 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농업진흥 지역 쪽에 속해 있는 면적이 얼마 미만밖에 안 되면 얼마 이하밖에 안 되면 그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센 농업진흥지역에 적용되는 행위자를 적용하지 않고 밖에 있는 행위자를 다 적용하냐? 330제곱미터 이하. 이것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업보호구역하고 농업진흥구역에 걸쳐서 진흥하고 보호구역 어디가 더 세다고 했어요? 행위자 진흥구역이 훨씬 세다고 그랬어요. 그래, 진흥 쪽에 진흥구역에 속해 있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진흥에 속해 있는 땅은 진흥에 관한 행위자를 적용하지 않고 이쪽 보호조 싹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보호 쪽으로. 그래서 보호구역에 행위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 말이니까 읽어보시고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문제 풀어보면 400페이지 1번 농업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이건 기출문제인데 틀린 거. 1번 농림축산시부장관은 농업진흥지구를 지정한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누가 정한다고? 시도사. 그래서 1번 답이 1번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기출문제원은 지정권자만 알면 되죠. 2번 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로 구분하여 정할 수도 맞고, 이때 3번 보호구역은 어디다 정하냐? 보호구역은 바로 농업진흥구역 용선확보 수질 보전차 바로 필요한 지역에다 정할 수도 맞죠? 이걸 또 바깥에서 한번 출제한 바 있어. 어떻게 바깥했냐?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의 용선확보 수질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한다 이렇게 나와서 바깥치면 들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농업진흥지구 지정은 녹과 농자에 따라 정하는데 단 특별시 녹지는 지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5번 시도사가 바로 용도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예컨대 원래 주거적이 아니었는데 농지가 있는 땅에다가 주거로 지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용도적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녹지겠던 땅이 뭐 주거로 변경된다. 그때 농지 전용 수반이 있게 되죠. 그럴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고, 아무튼 해제도 누가 하고 지정도 누가 하냐? 시도사.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자 농업진흥지역의 매수 농지매수 청구와 관련된 가로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이런 게 되어 있죠. 아까 누구에게 매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총사. 그때 무슨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이게 감정가격이요. 그 다음에 큰 3번을 건너뛰어서 농업진흥이다 옳은 거. 1번 농업보호구역의 용선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환경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반대로 했죠. 농업보호구역 동그라미 밑에 농업진흥구역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바깥에 해야 돼. 위치를 동그라미 땅을 쳐가지고 바깥에 위치를 농업보호구역 동그라미 농업진흥구역 동그라미 바깥이라고 위치를.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수질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2번 광역시의 녹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맞아 틀려? 틀리죠. 어디는 지정 대상 아니면 다 지정할 수 있어. 특별시의 녹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지만 광역시의 녹지역 특별자치의 녹지 아까 했죠. 그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농업보호구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를 할 수 없다. 틀렸어. 있어요.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는 전 국토에서 다 허용됩니다. 그것도 써놔요. 전 국토에서 다 허용된다고. 어디서 허용된다고요? 전 국토. 어느 곳이 됐든 매장문화재 발굴 행위는 공적이니까 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4번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 시험 시설 연구시설 농업용 수산업용 이건데요. 농업용 수산업용 시험 연구시설은 바로 농업진흥지역에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면적만 좀 규제받죠. 총 면적이 3,000여 미만 시설은 진흥구역에 따도 가능해요. 농업용 수산업용만. 그 다음에 4번 5번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때
국장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지정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시도사인데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워버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정했다 체크하고 시도사 이렇게 써놓고요. 시도사 지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죠. 다만 이때 승인권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농업보호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그런 토지용이다. 1번은 돼요. 1번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부지에서 단독택을 건축하는 것은 되나 2번, 2번까지는 금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농지 전용이 나와있죠. 이 농지 전용권은 자 우리 요약집 한번 체크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요약집 306페이지 있죠. 306페이지부터 309쪽까지를 좀 연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요약집 한번 눈으로 체크해 봅시다. 306쪽부터 자 크게 360쪽 가서 보면 크게 봐야 돼. 농지를 전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농업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바꿔 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농지가 아니도록 사용한다는 건데 그때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요. 우리 일반 사인들은 신고 대상은 농지용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오른쪽에 3보면 주무장관이라든가 지자청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 농지를 전용할 때는 협의 걸쳐서 신고 마치고 허가 맞춰가지고 할 수가 있다. 세 가지. 누가 전용할 때는 협의하는가? 주무장관, 지자청. 아까 했죠. 주무장관, 지자청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림축산식품장으로 미리 협의합니다. 어떨 때 협의하느냐? 아까 했죠.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 주거지기다, 상업지다, 공업지다라고 지정하려고 그래. 그리고 도시 군객시설 설치하려고 결정해서 지정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됐다. 그때는 미리 농림축산식품장으로 협의를 하고 자꾸 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제 신고 대상을 신고해야 돼. 신고 대상은 주로 우리하고 관계없고 농민과 어민과 관련된 시설로 전용할 때만 배려하기 위해서 신고를 허용합니다. 신고 대상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때 신고하면 어디다 신고하느냐? 농지 수정할 시장구수 구청장, 저 제주도는 특별자들사, 세종시는 특별자치한테 합니다. 이때 이네들한테 신고서를 내는데 신고 대상은 자 1번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용으로 전용하려고 한다. 농지를 전용해서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어업인 주택. 근데 그것도 유주택자는 안 되고요. 유주택자는 허가받아야 되고 무주택자인 세대원만 바로 그것도 밑에다 써봐. 무주택자 줄 거고 660평부터 이하로 그렇게 써놔. 660평부터 이하로.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농가주택을 건축하려고 농가. 농업인의 주택. 농업인의 주택. 아니면 어민이 살 수 있는 주택, 어업인의 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그때 이 농지 얼마까지는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냐? 660평부터 이하, 약 200평. 200평. 평으로 말하면 200평 하거든요. 200평이면 엄청 큰 면적이에요. 여러분이 뭐 주택지 가지고 계신가 몰라도 자기 집 단독들에도 200평을 상당히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평까지는 660평부터 이하의 농지 전용 시 목적이 농업인 주택 건축하려고 한다, 어업인 주택 건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신고하고도 전용이 가능하다. 농지 전용에. 다만 이걸 건축하려고 한 친구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주택이 없어야 돼. 알겠죠?
자, 농업인은 쥐업이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신고 대상이고, 그 이제 농민과 어민과 관련된 시설비로 전혀할 때, 이 농지를 이렇게 전혀하는데 마을에 간 지으려고 한다. 농민들의 공동 그 공간인 바로 마을에 간 건축하려고 한다. 어린터 만들려고 한다. 농업인의 공동 생활 편의시설인 그런 걸 설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설치한다. 그 다음에 연구시설 설치한다. 그런 것들 역시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허민의 어업용시설, 어민과 관련된 어업용시설인 양식장, 양장 만들려고 전혀한다. 그때도 신고사항이죠.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예인쪽으로 가셔서 이제 우리 일반 사연들을 아까 그 세 가지 경우수가 아니면 이제 허가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권자는 원칙 누구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원칙적으로 허가권은 농림축산식품자니고 일정한 면적 이렇게 해서 이음을 시도사 시장구청에 해놓고 있는데 몰라야 돼. 원칙만 알면 돼. 시험금으로서 원칙적인 농자 허가권 누군가 이거 농림축산식품자이다. 그래 아까 신고했던 건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 한자니까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 또 신고하지 않고 농지 전입 가능한데 어떨 때냐? 협의 거친 농지. 그때도 허가받을 필요 없어. 신고 마친 농지. 이런 것들은 다 농지 전용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4번과 5번이 잘 나와요. 박산에 산지가법에 따라 산정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 그래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살림으로 원상 복귀한다. 그때는 농지전용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가의 지목원 하천인데 3년 이상 그걸 개간해가지고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형지변경에서 여러 가지 공작물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는 하천관리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장한테 가서 그 토지 형지변경 허가 받으면 돼요. 토지 형지변경 허가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 받은 거 하냐니까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 농지 전용 목적 용도 변경 승인 그 말 나왔죠.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지금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5년 이내 바로 다시 용도를 바꿔 쓰려고 한다. 그때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몇 년 이내 바꿔쳐서 용도를 바꿔 쓰려고 할 때는 승인 받느냐? 5년. 승인권이 누구냐? 관할 시정수 구청장이다. 이 정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4번, 이 4번이면 어렵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다. 그래도 바로 농지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하나. 그리고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적 취소가 6가지 있죠. 필수적 취소가 하나밖에 없죠. 7번째.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던 자가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 공사를 들어갔는데 위법했어요. 그러면 공사 중재라고 조치명이 날아갈 수 있거든. 또 조업을 정지해라 라고 조치명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그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1번 농지 전용 허가 받아갈 때 신고 마쳐갈 때 거짓 부정함으로 받아갔다 대통령 나더라도 이때는 필수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저기 그 4번 농지전용 허가 신고를 한 후 2년 이상 농지 전용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면허가 들어갔는데 1, 2, 3 공사 중단해서 취소할 수 있다. 농지전용 허가 받을 때 언제까지 농지 보전 부담 내세요라고 조건 허가 받아갔던 자가 기간 내에 그 돈을 내지 않고 있어도 전용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6번도 임의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서 보면 308페이지 농지 보전 부담이 나올 겁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은 누구에게 내도록 하는 돈이냐? 이것은 농지를 합법적으로 허가 신고 협의를 거쳐서 전용을 하는 자에게 내게 하는 돈으로서 농지 전용했게 되면 전국의 농인은 감소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한테 농지 줄 게 없어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서 대체 농지 조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농지 보존하는 데 쓰고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농지를 허가 신고 협의를 거쳐서 전용한 자에게 내도라는 돈, 이걸 농지 보존 부담을 합니다. 이때 농지를 전용해서 나가는 친구는 농지에서 허가 신고 맞춰가지고 전용했다면 농지 가격 올라갈까 떨어질까? 땅값이 올라가죠. 농지했다면 땅값 그 정체되어 있을 건데 전용 허가 신고 맞춰서 이렇게
주택 지고 상가 지고 공장 지면은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 농지보증 부담을 내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도록 하죠. 이 농지보증 부담을 내야 할 의무자는 누군가, 내야 할 의무자는 다 전용이 들어가야 돼요. 전용이 나가면 바로 내야 할 자. 이 말 안 보이면 낼 자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그 신고 마친 친구들은 전용하지 않은 건이니까 이 농지보증 부담을 낼 필요가 없다. 불법 전용자도 낼 필요 없죠. 잡아가지고 형사처벌합니다. 낼 때 어디다 갖다 대냐? 위에 박스 보면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한 자. 제일 위에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한 자한테 갖다 내야 된다. 이렇게 좀 알아요. 그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냐면은 한국농어청사가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밑에 그 별표 손을 보시면 농지보증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안 냈어요.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된가요? 연체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이행강제입니까? 가산금인가요? 가산금. 이거 받으세요. 거기 나와있죠? 가산금을 붙인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했습니다. 연체료란 말 안 써요. 그래 기한 내에 부담을 내지 않으면 체납된 농지보증 부담금의 몇 분까지 일단 가산금을 부과하는가? 3%.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은 꼭 받으세요. 농지보증 부담을 낼 때 얼마를 내냐?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가 싹 있는데 개별 공시가 몇 % 내라? 30%. 30%다 전용하지 않은 면적을 거하면 되겠죠? 근데 그 30%가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5만 원을. 그러면 5만 원이 최고한도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오른쪽에 4번. 농지보증 부담을 내야 할 자 중 바로 국가 지자체 그리고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고자 한 자. 이런 자들은 감면은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는 안 되고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보면 농지 법령상 농지 전용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농업진흥제 밖에 있는 농지에다가 여기 농업진흥제 밖에 있는 농지에다가 마을회관 하나 건축하려고 전용하고 싶다. 그때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죠. 마을회관. 그래서 허가 틀렸고 2번 농지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했다. 이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이죠. 하야한다.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이거. 3번 농지 타용도 일시상으로 허가받았다. 이자는 전용이란 말 없으니까 전용하지 않으므로 이 돈을 내야 한다. 틀렸죠. 농지보증 부담을 납입해야 한다. 틀렸죠. 납입할 필요가 없다. 의무자 아니다. 4번 농지용 허가권자는 농지보증 부담금 납입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야 하는데 없다가 틀렸죠. 조건부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들은 바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신고가 틀렸습니다.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 지고 허가. 이때 얘네들은 농지 타용도 일상을 허가받으면 농지보증 부담을 내지 않습니다. 2번 농지법상 농지전용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허가권이 누구냐? 원칙 농림축산식품이야. 맞고 2번 농지 전용에 따른 토사 유출 등으로요 인근 농지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몇 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승인받은가? 5년이죠. 8년이 틀렸고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가? 시정구청장. 그리고 4번 5번은 참고로 보십시오. 3번 농지보증 부담을 내야 할 자 중요하죠. 내야 할 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야 돼? 전용. 아닌 자는 바로 전용 안 들어가면 아닌 자죠. 5번이 아닌 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농지보증 부담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농지보증 부담금 제곱미터 금액은 해당 농지 개별 공시에 몇 퍼센트로 하는가? 30이죠. 그래서 50 틀렸고 이와 같이 산정한 농지보증 부담금의 제곱미터 금액이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여 고시한 금액 그거 다시 봐요.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여 고시한 금액은 지금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을 초과하면 5만 원을 농지보증 부담금 제곱미터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5만 원이 세관한다. 이것이 키포인트고요. 다음에는 참고로 보시고 4번 하나 받으세요. 4번 농림축산식품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따 체크해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목적으로 공공목적으로 농지를 정할 때는 또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고 농지 정할 때는 감면해준다 면제해준다. 감면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5번 5 보시면 농지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죠. 농지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할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다. 몇 번일까요? 바로 4번이죠. 4번만 반드시 해야 되고 1번, 2번, 3번, 5번은 농지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농지전 허가를 취소하였다. 임의적이죠. 그 다음에 6번 농업진흥제 밖에서 농지전 신고했다 포인트이고 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면 1번 어린이센터 마을에 가는 신고 대상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도 노예시설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 3번도 신고 대상. 근데 이제 4번이 이제 답이 보이잖아요.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여 신고를 하려면 주택이 없는 세대주야 돼. 그래서 1가구 1주택 그 말 날리고 무주택자인 그래야 돼. 1가구 1주택 그 말 주고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평대 이하인 농업인 주택 옆에다 어업인 주택도 하나 써봐요. 어업인 주택도 똑같아. 어업인 주택. 그래서 그럴 때만 신고 대상이고 4번은 허가 대상이라고 그래. 이럴 때는 안 되고 무주택자인 세대주야 된다. 그리고 5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7번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농지 여기 농업진흥적 안에 있는 농지를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있다. 불법으로 전혀하면 처벌동도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 해당 토지 개별 공시가의 토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다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농지가격만큼 내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엄청 셉니다. 1번이죠. 1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동형 모여서 가지고 50분 동안 시험 보고 10분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 해설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정말 기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매일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날마다 합니다.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날마다 과목 매일. 그때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공법이 들었다 그러면 공법 이렇게 오시기 전에 좀 예습차 요약집을 좀 보고 오셔요. 요약집. 다 못 보겠다. 이번 주에는 다 못 보겠다 하면 제가 정해 목표를 국토개법하고 주택법만 일단 파고 가서 보자. 그래서 주택법하고 국토개법에서 문제가 19문제 나왔다. 그러면 19문제 중 내가 다 맞춰버려야겠다. 욕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전을 펴가지고 오면 돼요. 뭐 3개를 또 노린다든가. 국토개법하고 주택법하고 건축법 나오면 내가 다 맞추겠다. 이렇게 파고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는 또 하나 더 늘리고 하나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어요. 과목마다 다 그렇게 해보세요. 따로따로 하면 안 돼. 오늘 민법 들었는데 왜 공법을 날 3개로 파고 온다든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법 듣는 날은 전날에 민법 요약집이라도 한번 싹 파고 오고 이렇게 하면 바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력이 향상돼서 합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요약집